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서울 수도권 거래량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강원도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 중에서도 특히 투기 많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 원주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세가 2년 만에 멈춰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월간으로 평균 매매 가격이 하락했는데 정점 후 하락 기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반면 일시적 감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주간 매매 가격 지수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1월 당시에는 하락했는데 다시 지금 뜨고 있다. 근데 강원도가 왜 뜨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가 너무 살기 좋아서. 강원도에 엄청난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니죠. 강원도는 왜 뜨고 있다? 규제가 없고 사실상 특히 강원도에서 원주를 집어온 이유는 원주에는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뭐 기업도시 들어온다 혹은 혁신도시 들어온다. 그래서 거품이 강원도에서 좀 낀 상황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강원도 쪽으로 투기 수요들이 이동하고 있죠. 왜냐하면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 있고 대출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로 몰리는 건데 엄청난 뭐 가격이 올라갈 만한 요인 이런 거는 사실은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의견이 분분하지만 도내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춘천과 원주의 아파트가 최고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다 라고 하고 있죠. 해당 지역의 부동산들 원래 너무 올라간다. 아니 강원도가 왜 이렇게 올라가? 원주가 왜 이렇게 올라가? 춘천이 왜 이렇게 올라가? 하고 대부분의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하락을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비규제 지역, 그 다음에 1억 미만 아파트 투기꾼들이 거품을 끼게 만들었지만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해볼게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들어와서 세제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대출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강원도에게는 큰 타격입니다. 왜 강원도를 사냐? 모든 부동산 투기의 핵심은 실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동네냐 없는 동네냐. 나보다 더 큰 바보를 찾아서 다음 투기 수요한테 넘기는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실수요가 있는 지역이라면 황금성이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도 언젠간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왜 실수요가 강원도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죠? 그럼에도 왜 강원도를 살까요? 서울 규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가격도 너무 많이 거품이 붙었죠. 수도권 역시도 마찬가지다. 지금 웬만한데 실수요들 들어올 만한 데는 다 지금 규제가 붙어 있고 가격도 너무 올라 있고 그러니까 사봤자 수익률이 높지 않고 사기도 힘들고 보유세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은 크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규제가 없는 지역들. 그래서 하락세를 찍었을 때 보면 이제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을 제외한 8개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다 떨어지고 있을 때도 8개도는 오르고 있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다주택 투기꾼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위험해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뭐예요? 규제 완화책이죠. 규제 완화책이면은 강원도까지 몰린 이유는 지금 갈 곳 없는 시중 자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게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죠. 차라리 주식을 사거나 코인을 사거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강원도까지 간 이유는 뭐예요? 저기가 규제가 너무 심한데 부동산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은 계속 오를 것 같아. 그런 이야기에 속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강원도 가서. 그런데 서울이나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돼봐요. 그러면은 그 자금이 강원도에 다시 들어올까요? 아니면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갔네 하면서 같은 자금이거나 혹은 뭐 조금 더 여러 개 된다든가 했을 때 웬만하면 수도권으로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강원도 같은 데는 수요가 줄어든다. 근데 핵심은 실수요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황금성을 실수요한테 팔고 빠져야 되는데 실수요가 없죠. 사실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거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정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출퇴근하든가 아니면 5일 살고 주말에는 서울 가든가 실수요를 확 끌어줄 요인이 없으니까 유지가 안 된다. 그런데 규제 완화책으로 뜬다. 이거는 서울 수도권 혹은 광역시 이런 데가 영향을 받아서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서울 수도권의 규제가 강해서 어쩔 수 없이 강원도 혹은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데로 간 수요들이 서울 수도권이 완화됐는데 완화됐으니까 규제 완화감으로 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자,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보면은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요즘에 슬금슬금 다시 오르고 있죠. 그리고 전세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최근에 매매 거래량이 늘었다. 욜로 지금 투기 수요들이 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때에 대비하면 확실히 많이 줄었죠.
거래 절벽인 상황인데 그래도 서울 수도권은 점점 더 거래가 절벽이 되는 와중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뜬다고 하고 있죠. 규제도 없고. 근데 문제는 지금 들어가서 사면은 당신 걸 누가 사주냐 이걸 봐야 되죠.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들어가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실수요가 들어가기에도 거품이 꼈다고 하잖아요. 해당 지역의 부동산들조차. 그리고 외지인 매매 거래량 역시 비중도 감소하고 있고 2월엔 좀 늘었지만 1월 자체에는 조금 감소했고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다른 데 거래량이 워낙 저조하니까 충청, 강원 이런 쪽이 많이 사는 것처럼 보인다. 왜 충청, 강원에 서울에서 집중 매수를 하느냐? 이걸 봤을 때는 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은 보통 경기, 인천을 말하죠. 그 다음으로 가까운 게 충청도랑 강원도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가장 많이 산 지역 1위는 청주, 그 다음이 원주다.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많이 들어가서 가격을 띄웠는데 지금 투기 수요들이 들어와서 거래량 활성화시켰지만 전반적으로 외지인 거래가. 그리고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깡통 전세가 많다. 깡통 전세 유리한 점 뭐예요? 매매가가 1억인데 전세가가 1억이에요. 그럼 내 돈 안 주고 살 수 있죠. 전세 입자만 구하면. 들어가기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크죠.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은 경매 넘기든 말든 니 알아서 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임대차선법 폐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냥 폐지하래요. 다른 건 모르겠고 적어도 세입자가 손해보게 되는 경우 실형이라도 줘서 그거를 저런 깡통전세 투기도 막아야지 집값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깡통전세 위기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전세가를 쉽사리 올리기 쉽지 않다는 거죠. 전세가를 안 올리고 적은 갭 혹은 무갭 투기가 많이 들어간 지역들은 전세가가 안 올라가면 매매가가 따라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진다. 근데 저금리 끝났죠? 금리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중심부부터 전세가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답이 나온 거지. 금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매가보다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원래 전세가다. 자, 그래서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최종 거래는 더 많이 떨어졌죠. 막 이런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호가 낮춰도 안 팔리고 있다. 제일 높은 호가도 오히려 더 싸죠. 그리고 다 지금 1억 미만 갭투기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때요? 마찬가지죠. 지금 1억 2,500 나와 있고 1억 3천까지 올라갔다거나 하지만 더 싸게 내놨는데도 안 사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기는 실질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죠. 2억대 갔다가 2억 3,200. 그런데 3건 거래됐는데 2억 3,200이라고 표기를 된 거 보면은 얘랑 얘는 제외하고 이야기했는데도 떨어지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2억 3천에 내놓는 매물도 있고 보면은 다 이거 전세가 끌어올려서 올려놓은 거죠. 이거 전세가 올라가는 게 멈추면 끝난다. 자, 이렇게 상승하다가 지금 상승세가 멈춰가고 있죠. 떨어지는 곳도 있죠. 2억 2, 3천 정도 하다가 지금 2억 500까지 떨어졌고 여기는 이제 4억 나왔는데 조금 더 비싸게 팔리던 경우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3억 4,500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2억대도 나오고 있고 3억대 초반으로 돌아갔고 3억 그 다음에 4억 1천 2억 2,500 지금 전반적으로 호가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수상으로 상승이 조금 나오는 이유는 항상 거래량이 적고 그런 상황에서 하락기 때에는 지수상으로는 상승하락 왔다 갔다 하고 하락하다가도 하락세가 조금 줄어들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거다. 몇몇 거래로 인해서. 그리고 이 역시도 지금 전세가로 끌어올려 놓은 상황인데 전세가가 상승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아직 대출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1억 미만 혹은 뭐 3억 미만 이 정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가 하락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진 않겠지만 수도권 중심부에서 하락세가 나오게 되면은 이어져서 올 건데 지금 수도권 중심부의 전세 가격이 어떠냐?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부터 차츰 하락세로 바뀌고 있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은 굉장히 저금리입니다. 지금도 뭐 영끌족 죽는다, 자영업자 죽는다 이야기하고 있어도 굉장히 저금리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계속 금리 올린다고 하죠. 유가 지금 미국에서 비축류 푼다고 해서 조금 영향은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유가는 굉장히 높죠. 인플레이션 심각하죠. 그리고 해외 영향 많이 받는데 미국에서 금리 올라서 환율이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환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된다. 그렇다면은 매매가와 전세가에는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게 중심부부터 터져서 당연히 강원도, 충청도 이런 데까지 간다. 매물도 지금 보면 어때요? 올라간다고 하기엔 너무 지금 빨리빨리 팔려고 하고 있죠. 아까 뭐 윤석열 차기 대통령 기대감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하기엔 너무 내놓고 있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나 잠깐 줄였다가 다시 내놓고 있죠. 왜? 큰 추세는 안 바뀌죠. 전세도 뭐 조금 줄었다 다시 늘어서 최근엔 좀 줄어든 느낌이지만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월세 역시 마찬가지고. 입주 물량? 강원도 뭐 전체적으로 수요가 많다 적다 이런 건 둘째치고 과거에 입주 많이 됐었죠.
과거에 공급 과잉 때도 많이 사놓은 거죠. 이것들은 이제 집값이 떨어지게 생기면은 공급이 과잉됐던 것들, 거기서 실수요들이 지금이야 전세로 들어가 있지만 전세 빠지고 막 하면서 나타났던 것들 나중에 다 터져 나오는 거죠. 과거 공급 과잉인데 집값이 안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러니까 공급이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공급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그만큼 그 이상의 수요가 나왔던 것은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들이, 강원도 공포 수요도 그 정도의 공포 수요죠. 아, 내가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되니까 강원도라도 사야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거 나중에 다 매물로 풀릴 수밖에 없죠. 매매 가격지수 보면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가 멈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 이유도 뭐예요? 사실은 멈춰 있다가 5월에 금리 떨어지면서 전세가 올리고, 전세가 올리니까 갭이 줄어서 다시 매매가 올리고, 이런 형식으로 갔던 거다. 그리고 분양도 많죠. 공급 부족이라고 보긴 어렵죠. 결론, 지금 강원도 들어가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강원도 원주? 자, 첫 번째 규제 완화 시나리오, 그 다음에 유지 시나리오 했을 때 유지하기에도 이미 거래량은 상승하고 있지만 가격이 멈췄죠. 완화되면은 아, 살아나겠구나. 아니요, 강원도 들어올 수요가 수도권으로 다시 갈 거예요. 원주의 메리트는 뭐였어요?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 규제가 수도권에 비해 덜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지에서도 고점 이야기 나오고 있죠. 나중에 지금 들어가면 황금성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많은 투기 수요들이 샀던 매물들이 있죠. 이 매물들이 어느 순간 안 팔리게 되면 쏟아져 나올 거다. 요 두 가지만 보시면은 저것도 풍선 효과로 많이 올랐네. 그 풍선 효과로 많이 오르는 동안 똘똘한 채 유도할 때 미리미리 사놔가지고 했던 사람들이나 해당된 거지, 이미 지금 다 알려진 상황에서는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당신이 남들에게 이득을 마지막에 남겨주고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